네, 여러분, 우리 또 성심 씨가 드디어 5번째 탈출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날밤이 새가지고 지금 공간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열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또 이제부터의 그 탈북 과정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심 씨 그러면은 5번째 만에 네. 탈출을 지금 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살던 그 위치로 가게 됐어요. 그 거란에 가게 돼가지고. 갑산이요? 아니요. 그 김영직군에 제가 그 엄마네가 떠나가기 전에 그 저쪽에 가서 일했잖아요. 일하면서 살았잖아요. 거기를 저는 다시 가게 됐어요. 가야만 됐어요. 그래야 그래도 그 동네 가면은 뭐 물이라도 한 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거기를 더러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어느 집에 가도 저를 모른다 했고 와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인민반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엄청 좋았어요. 진짜 만민의 뭐 진짜 온 동네 어머니라고 말해도 진짜 가능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요. 인민반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기 쉽지 않은데. 네, 네. 인복이 또 있으시다.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어머니였어요. 진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가서 또 며칠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이제 좀 살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돌이 하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갑산으로 제가 갔잖아요. 아까 그 꽃제비들이랑 같이 압록강에서 이제 같이 이제 해산으로 지금 가는 사람들이랑 모였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갑산으로 갔어요. 갔는데 저희 아빠는 거기서 이제 거기 혼자 사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소개팅을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래도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네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제가 한 번에 가고 한 번에 오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고생을 하면서 아빠랑 나랑 같이 갑산에 한 번 갔었고 중간에 가서 이제 큰아버지네 집에 가서 좀 며칠 얹혀 살다가 거기서 또 이제 콩이고 뭐고 큰엄마가 팔아주셔가지고 이제 돈 조금 몇 푼 보태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기 전에 그 큰아버지네 집에 가서 며칠 얹혀 사는 그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고모 아들 사촌 오빠한테 그 사촌 오빠가 그 남평이란 저쪽 고란에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 오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능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빠가 저랑 같이 고생을 하고 배 앓고 막 집도 없이 나중에 언제 돌아가실지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생 집이 없이 돌아가시겠냐, 한지에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겠냐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모 아들한테 그때 갔을 때 그 사촌 오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빠, 언니랑 엄마랑 지금 다 갔는데 나는 아버지를 거둬줄 능력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오빠 여기서 좀 혼자 사는 그런 할머니라도 있으면 아빠를 아빠에게 거처지를 좀 마련해 주도록 좀 소개 좀 해줘 했더니 진짜 마침 동네 그 방앗간 옆에서 이제 살던 그 혼자 사는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그래도 좀 맞았어요. 그런 걸 보고 저랑 아빠랑 도로 김영직군에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사용하던 쟁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러. 네. 그걸 차려야 되니까. 네, 그걸 가지러 또 이제 다시 김영직군에 갔어요. 어떤 찰나에 지금 이렇게 도강을 하려고 하다 잡혀서 지금 네네네. 들어가 있고 이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준 돈으로 아빠는 그게 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삼수갑산으로 가서 다른 이제 할머니랑 만나서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단련돼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갑산에 갔을 상황에는
아빠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아버지가. 네. 살게 돼 있었고 우리 아빠 그때는 좀 정정했어요. 그리고 막 내가 왔다고 하니까 막 허둥지둥 막 부지런히 허둥지둥 막 떼와서 이제 사촌 오빠네 집에 떼와서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그 생각이 막 나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거기서 그냥 머무르자고 이제 나까지 아빠 옆을 떠나면 안 되겠다, 안 된다, 자식으로서 안 되고 아빠를 그냥 이렇게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계모가 나를 좋아하든 나빠하든 나는 여기에서 아빠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배견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모는 어디까지나 계모고 또 저도 많이 계모를 도와서 뭐 한 것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로가 이게 틀어진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눈칫밥을 계속 먹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계모밥을 죽이라도 진짜 몇 그릇 못 먹었어요. 며칠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이제 계모가 자꾸 아빠하고 싸우려고 하고 자꾸 동네에 다니면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막 그러길래 예, 저는 이제 그 우리 계모가 원래 살던 방앗간 그 골방 같은 거기를 제가 따로 나왔어요. 그때는 계모가 살던 가마랑 쟁기들이 다 거기 있었고 계모 동생이 값싸는 읍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고란에 들어와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걸 언니한테다가 그때 돈 북한 돈 10만 원에 팔았어요. 팔고 계모는 우리 아빠랑 그 동생네 집에 가 살고 원래 살던 그 골방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골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왜냐하면 네. 아버지랑 네. 새로 만난 이모랑 아니, 뭐 할머니랑 네. 둘이 사는데 우리 성심씨 때문에 둘이 네, 가정부라가 맞아요. 나니까 맞아요. 이제 네. 세간살이를 따로 해가지고 네, 이제 맞아요.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도 사실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빠는 계모를 만나니까 또 후다빠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네. 아마 남자들은 여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 입장 안 돼봐서 모르죠. 아니 남자의 그것도 숙명입니다. 예. 그것도 또 그런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하루하루 좀 내가 성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야, 나는 남자로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난 내 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딸 때문에 딸이 뭐라 하는데 내가 이 할매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나는 살게 됐는데 계모가 소금 하나를 뭐 라이터 하나 안 줬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이제 거기 나가가지고 대신 사촌 오빠네 집에 가서 형님 소금도 좀 주어 이렇게 라이터도 좀 주어 뭐 먹을 거라도 좀 있으면 좀 주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달박바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자 몇 알에 소금 몇 개 봉투에다가 요만큼 싸가지고 요만큼에다가 라이터 가스 거의 나간 라이터 그 가스라이터 하나 이렇게 안고 저는 그 골방에 들어갔던 거예요. 박바가지에다가. 네 맞아요 박바가지. 2012년이에요. 아무리 삼수갑산이어도 김정은식이 들어와서 북한 뭐 달라졌다? 개뿔 하나도 안 하나도 안 조선시대예요 달라졌어요. 지금 맞아요. 여기가. 네 맞아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이 박바가지에 지금 감자 담고 다닙니까? 그니까요. 박바가지. 박바가지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 형님네 집에 오빠 집도 못 살았어요. 감자도 온감자도 없어서 못 먹는 지금 와중에 지금 제가 지금 거기서 또 그 비라리를 하는 거죠. 비락살이 해서 먹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다음 날로 저는 막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캤는데 막 부채막 뭐 이렇게 약초를 막 해가지고 미쳐 이게 빨리 말라야 내가 다음 기회에 먹을 게 있을 텐데 너무 안 말라가지고요.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볶았어요 이렇게. 와. 말라야 이제 장마당 나가 파니까.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막 불을 막 떼고 막 볶았어요. 막 이렇게 볶아가지고 진짜 난리를 부렸어요. 집에서 막 전투를 벌인 거예요. 전쟁터처럼 아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요만큼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게 또 장마당에 갔어요. 거기는 한 10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뭐 팔아가지고 보리쌀 제일 만만한 게 보리쌀이거든요. 보리쌀은 요만큼이면 불구면 이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보리쌀에다가
소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와서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한창 그 보릿고개, 그 보리 나기 전에 있잖아요. 벌이 나기 전이었고요. 7월 달이었거든요. 8일 오면 원래 벌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7월 한 6월 말일 7월 그때 제가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는데 산밖에 뜯어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산에 가서 약초를 캐가지고 막 진짜 뱀과 싸우면서 막 뭐런 상도고요? 산에 갔는데 뱀이 있잖아요. 뱀이 바웃돌이 요만한 바웃돌이가 하나 있는데 그 주위에 뱀이 가뜩한 거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뱀굴이었나 봐요 거기가. 그런데 그 옆에 부채마라고 혹시 아실까요? 아십니까? 저 부채만 많이 알아요. 그거 이제 네. 밀가루랑 바꿔 먹으려고 저희 네네. 아버지도 장사 많이 했거든요. 그거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웃돌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부채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뱀들이 막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한 마리는 때려 죽였어요. 제가 막 한 마리는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세더라고요. 막 뱀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막 바웃돌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와, 막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부채만에 안 나오니까 막 잡아 뜯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그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근데 야생산인데 부채마들이 요런 게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막 오전에도 마대 이만큼 배낭에 이만큼 캐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것도 막 물에다 씻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또 말려 막 볶아가지고 또 이제 가져다 팔아가지고 그 보리쌀 나달이라고 그걸 바꿔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저는 조금 좀 생활이 좀 괜찮았나 봐요. 그 기름도 200g 사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런데 그걸 이제 계모가 본 거예요. 보고 봤던 찰나에 어느 날 아침에는 저희 아빠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네 저기 영희 그 동네 영희 엄마면 우리 계모의 친구예요. 근데 너 영희 엄마네 너 지금 뭐 먹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다시피 난 보리밥 먹습니다 했더니 어디다 놨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약속해서 내 힘으로 벌어 먹는 건데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희네 집에 강내쌀이 5kg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나는 알몸뚱이로 나온 애가 지금 먹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먹고 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모가 이제 말하기를 너희 집 쌀이 없어진 거 분명히 저 애매나이가 가져갔다. 분명히 저 애매나이가 훔쳐갔다. 한 그 사회에서는 이제 성인이 처녀라는 게 이제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막 이런 소문이 막 나고 이러면은 시집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부끄럽고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뼈심을 흘려서 먹고 사는데 너희 쌀하고 너희 쌀이 어디 있는지 매달 있는지 난 모르는데 키도조차 관심이 없는데 뭐냐 해가지고 막 너무 급해가지고요. 막 마음이 헐랑헐랑 하는데 그 상태를 이제 형님네 찾아갔어요. 그 옷이 뭐 의지할 게 형님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촌 오빠네 집 갔어요. 그래서 형님 나 이런 말이 들었는데 하니까 형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 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나만 몰랐네? 어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형님이 이제 네가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네가 찾아가서 영희 엄마한테 가서 밝혀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혼자서 복불장군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키도 컸어요. 그런데 결국으로 막 영희 어머니 나 할 말이 있습니다. 좀 얘기합시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영희 엄마가 아침밥 먹고 이렇게 입가심 하면서 야야야야 가라 난 너하고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놓고 뭐 할 말이 없다고? 꼭 무슨 말인가 해야 한다고 이제 막 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만약 그때 제가 어디서 이제 배짱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열이 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희 어머니 지금 가서 제가 사는 집을 수색을 하세요. 하고 거기서 영희 어머니네 집에 쌀알이 비슷한 게 하나라도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 집에 뭐 럭하기라고 있었거든요. 뭐 그 DVD 그거 TV 럭하기 다 저한테 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내다 미룬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집 쌀이랑 이 집 쌀을 어떻게 그거를 비교해서 찾아낸다고? 쌀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아. 저는 보리 이삭 그러자 막 열심히 그렇게 싸먹다가 보리가을 한 집 두 집 하는 게 있어서 보리 이삭도 살살 주워가지고 내절로 발방아 쪄가지고 발방아 있잖아요. 쪄가지고 보리쌀 볶여가지고 진짜 고생 밥에 너무 먹는 많이 했다. 상황인데 예. 난동배 같이 내가 쌀을 훔쳤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남이 거 듬채가지고 맷두드리 맞고 소문나고 저는 이런 걸 좀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자랐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뭐예요? 그래서 갑자기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네, 그게 너무 이제 억울했어요. 억울해서 네.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네, 네,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그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도둑으로 몰려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으면 그냥 맞아요. 마을을 떠난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그 아줌마하고 그날 아침에 막 잡아뜯기 하며 싸웠는데 제가 졌어요. 제가. 아, 이거 제가 어르신이랑 졌어요. 싸우면 어떡해요. 네, 체격 차이가 너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막 그런데 누가 내 역성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내 거예요.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아버지까지도 의심하는 상황.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약속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원래 살던 후창으로 갔어요. 다시 김영식 네, 내려왔군요.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잣을 그 심파에서 김영직군으로 산을 넘어서 그 잣 있잖아요, 밀수하는 거. 네. 그 잣을 매주고 싸기를 했죠, 똑같이. 또 네,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겨울에 이제는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거기서 싸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겨울이 다 끝나고 하니까 그래서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해산으로 돌아갔어요. 또 해산으로 네. 넘어갔어요. 네. 저는 해산으로 갔는데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는데 북한에서 네. 지금 성인이 돼서 지금 네. 20살, 21살까지 돌아다니는데 네, 네. 공장 기업소에서는 안 불러요? 네, 아니 그래서 봐봐요. 해산에 갔는데 해산에 가서 먹을 뭐 돈벌이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먹을 거 없잖아요. 할 거 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원에 앉아서 지금 멍하니 앉아가지고 진짜 꽃집이 또 치고 꽃집이 있는데 네, 꽃집이 치고 있는데 저는 내가 가졌던 3, 4만 원, 4만 원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전 저는 이제는 절망했죠. 또 이제 먹을 게 없구나. 이제 신분증도 없지. 보안소에서는 계속 저를 잡아가요. 무직이라고. 그렇지.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저보고 들어가면 야 이건나 너 일 안 하고 여기 기들어서 뭐해? 여기 나서 뭐해? 아 이러면서 곳에 들어가서 족치고 밥도 안 먹여주고 하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경찰서 잡혀 들어가서 네, 또 나오면 또 이틀이 멀다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길가 가다가 야 신분증 보자 했는데 얘 신분증이 없으니까 경찰서 또 들어갔다가 맞아요, 그래, 풀려나서 맞아요. 야 너 빨리 갑산으로 돌아가라 하면 안 돌아가고 또 이제 나와서 꽃제비 치자고 맞아요. 이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해산 역전 바닥에 그 역전 바닥에서 이제 좀 집은 있지만 또 그냥 할 일 없이 그게 나와가지고 꼬치미치 좀 네. 밥 이렇게 벌어먹는 아줌마들이 많거든요. 그 아줌마를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 아줌마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한 길을 알려주는데 야, 네 역전 앞에서 차들이 한번 들어오면 손님을 찾아서 저기 쑥밥집에 데려다 줘라. 그러면 저 쑥밥집에서 너한테 얼마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길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대꼰가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네, 네, 들어가가지고. 네. 소개해주고 그 들어가게 숙박하기를 하고 알선해주는 거. 알선해주는 거 그거 하다 했는데 그 집에서 한 아줌마를 알게 됐어요. 그 앞집에서 들어온 아줌마인데 장사꾼이라고 돈 벌러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그 집에 탁 이렇게 왔는데 나를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이렇게 저 여자는 왜 자꾸 나를 저렇게 보지? 그랬는데 그 일단 누굴 보면은 싸우려는 눈빛으로 바라봤나 봐요. 항상 뭔가 이 전투 태세.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했나 봐요, 항상 제가. 긴장하고 뭔가 네. 이 네, 누군가가 맞아요. 자꾸 나를 지켜본다라는 맞아요. 편할 그-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뭐 제 나라 제 땅이라고 해도 편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나가 하면 나가야 되고 그냥 그럴 판국이니까 그냥 근데 어떤 그 아줌마가 왔는데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정말 왜 나를 저렇게 보지? 그랬는데 그때 그 아줌마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젊은 애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이제 한 몇 번 오더니 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내더니 이름 뭐요? 이래가지고 손심입니다 했더니 중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가고 싶은 네네네. 생각이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중국 가다가 그 쓴 거를 먹은 사람이니까 좀 주춤거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게 네, 있는 네. 거예요. 내가 또다시 그렇게 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면 좋은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며칠을 끌었어요. 끌었는데 이제 그 아줌마는 이제 가게를 가도록 나를 넘겨보내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도 또 돈 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신매매의 한 그쵸 종류예요. 소개죠. 네, 그 그쵸. 아줌마는 인신매매. 그냥 아무 돈 안 들이고 사람 설득해서 중국으로 보내면은 이제 중국 대방들이 이제 맞아요. 돈을 이민태를 맞아요. 뭐 1,000원, 2,000원씩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건 맞아요. 본인한테 일전도 안 가요. 맞아요. 이번에는 1점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시도하다가 중국이 넘어가게 됐어요.